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맥없이 조정 장세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지만 빨간불 지켜내지 못했고 코스닥은 연일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관이 코스피 시장 오랜만에 사줬는데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물량이 많았고 연기금은 39거래일 연속 최장기간 순매도 중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서 낙폭을 전부 다 회복해내면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힘, 우리 시장에도 전해지길 바라보면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해 보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이주현, 하채기, 김선윤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최근에는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전날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어요. 특히나 나스닥 시장 자체가 좀 크게 변동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우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거래소 시장의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월봉 차트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이 월봉 차트의 모습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격을 좁히는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하다. 결국은 이게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박스권역이 언제 좀 돌파가 될 거냐,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 정도까지, 그때까지 좀 긴 박스권역에 몇 개월 동안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로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급하게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저점과 저점 자리대를 그어보게 되면 중기적인 이 추세대가 전날 이탈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물론 이 코스닥 시장도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될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900포인트대 자리대는 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전의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대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추세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 단기적인 흐름들로 봤을 때는 반등에 대한 시도가 오늘 경우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고 거기에서 좀 형성을 만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기준으로 3,050포인트 이하권역에서는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날과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들도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 쪽에 매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이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시장은 계속 순환매입니다.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쪽과 IT 쪽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대신에 경기 민감주들이죠. 철강 쪽이라든가 조선, 화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IT 쪽하고 자동차 쪽이 좀 쉬어가는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의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철강 쪽이라든가 조선, 그다음에 건설 쪽, 화학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스탠스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좀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성장주예요. 실적 상향 섹터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는 거. 어디에서 살까를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여전히 보고 있는 부분은 IT 쪽 섹터와 2차전지 쪽 섹터입니다. 최근에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IT와 2차전지 쪽이 성장이 끝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대충 차트를 좀 놓고 봤을 때 힌트가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었죠. 지금의 IT 섹터 2차전지 웬만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기에 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저가 매수를 해볼까 그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이제 투자를 슬슬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 투자를 좀 진행을 하죠. 배터리 공장 신설을 할 것이고요. 헝가리 공장에 1공장이 있고 2공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공장보다 2공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겠죠. 피롭틱스라든가 첨보라든가 PNT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좀 보는 전략이 좋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쪽 섹터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포스코입니다. 많이 쉬었습니다. 포스코. 철강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포스코 같은 경우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진성TC입니다. 미국 주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을 좀 갖고 있죠. 그렇게 되면 진성TC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늘장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24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여내면서 장중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지켜내지 못했고 코스닥은 제약바이오주의 약세, 특히나 시총 상위주들이 큰 폭으로 빠지면서 2%에 가까운 하락폭을 면치 못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파월 연준 의장이 완화적인 통화 기조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재확인을 하면서 이에 힘을 받아서 이 낙폭 대부분 줄여냈는데요. 나스닥이 홀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3%대 하락에 비하면은 많이 줄여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치는 모습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 경기 민감주들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해줄 수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0.12% 오르면서 82,100원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 좀 나오는 모습이네요. 0.3%가량 빠지면서 13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0.1%가량 오르면서 39만 1,000원 선에 출발을 했고요. LG화학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0.6% 빠지면서 87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현대차가 1.4% 오르고 있는데 어제였죠. EGMP를 최초 적용한 아이오닉5를 공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반등이 모멘텀이 될 거라고 호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올려세우면서 24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 공장 증설에 1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1% 가까이 빠지네요. 70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0.4% 오르면서 48만 9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으로 3,079포인트, 코스닥은 0.26% 상승으로 9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형제 나란히 하락으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헬스케어가 1.8% 그리고 제약이 1.9% 모두 다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국내 공급을 담당을 했는데 오늘부터 의료기관에 공급한다고 하네요. 오늘 주가는 14만 9,2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펄어비스 0.7% 최근에 하락을 좀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0.5% 상승. 알테오젠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32% 늘었다는 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장 1% 가까이 상승으로 13만 2,9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CJN이 홀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 어제도 15%가량 빠졌는데 오늘도 그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1.1%가량 하락으로 12만 9,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 ENM 0.7% 상승으로 1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양시장이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바로 코스피가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고 코스닥 시장 0.1%가량 상승 중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실까요? 네,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다가 이제 다시 강하게 또 반등을 주는, 그래서 뭐 금리를 기존의 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뭐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침에 잘 확인하셨을 거니까 전형적인 박스권 시장입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살 것인가 정해놓고 그 좋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이 찍어놨다면 그 찍었던 종목들을 어제도 그저께도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바로 박스권장에 임하는 자세일 텐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까지 시장이 계속 박스권역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저점 라인인 우리나라 시장의 여기 저점, 여기만 지지해준다라면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 일단 아침에서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반등을 준 것 때문에 좀 팍 올라오다가 약간 밀리죠. 밀린다고 해서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고 빠질 애들은 빠지는 그런 차별화장이기 때문에 갈 놈들은 어차피 갑니다. 아침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살짝 흔들려도 갈 애들은 간다라는 거. 지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소비재 관련주 쪽이 좀 유리해요.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업종이라든지 뭐 유통주, 그다음에 백화점, 그다음에 카지노 그런 쪽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쪽도 뭐 호텔도 있고 여행주도 있고 어제도 그쪽이 좀 강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이제 유통이 되면서 이제 슬슬 이제 접종을 뭐 26일부터 한다라고 그런가요? 하여튼간 오늘서부터 이제 유통이 돼서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서 나오게 되면 뭐 효과는 뭐 빠르면은 뭐 조만간에 나올 거고 뭐 늦어도 이번 여름 안에서는 뭔가가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소비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시장도 여기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다소 흔들리는 거에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릴 때에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쪽들과 IT 부품주들 저점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계속 박스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은요, HMM. 현대상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자, 그쪽 해운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좋고 컨테이너 운임 감세로 인한 실적이 계속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 그래서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가는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차트의 흐름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충분히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2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어 보이고요. 매수 공략하려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가 가능하실 거고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 잡고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해볼 수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은 아직 차트는 죽지 않았다. 근데 좀 부담이 되는 종목이니까 지수가 약할 때에서는 좀 접근을 조금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중은 넥센 타이어 질문을 주셨는데요. 타이어 회사죠. 이름도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자, 타이어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타이어의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될 것이고 수익성이 정상화된다라는 얘기가 가장 좋은 얘기겠죠. 그 얘기 기사들이 어저께 그저께에서 나왔어요. 2월 22일, 오늘이 이제 2월 24일이니까 이틀 전에 나왔던 기사 내용들이 올해 수익성 정상화 기대감의 상승, 그리고 타이어 수요 증가 소식 등의 상승. 두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타이어니까.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셔야 되고 시장이 박스권이라서 죽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이거나 약세장이거나 뭐 조정장에 걸렸을 때에서는 이게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쌍봉처럼 되다 이렇게 죽어 내려가지만 쉽게 종목들이 죽지를 않아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저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다소 조금씩 흔들렸다라고 하지만 많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요. 어저께 봐봐야 한번. 여기서 이게 쭉 하고 이런 식으로 빠졌는지. 이틀 만에 2천을 깨러 내려가고는 장대 음봉이 나온 게 아니고 박스권에 자질자질하게 움직였는데 거기서 급등한 애들은 급등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차별화 장세라서 이런 패턴주들이 죽는 게 아니고 조정받으면 또 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일단 손절 가격은 한 7,000원 정도 잡고 조정시 매수해서 목표치는 한 8,500원 고점 박스권.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고점 부딪히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사고 하는 정도로 보시는 매매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세아베스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1월 27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13.62%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줬던 종목인데, 이건 뭐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얘기했었고,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 얘기했었고, 여기저기에서 이 바닥 쪽에 있을 때에서 계속 좋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바닥에서는 한 50% 갔을 거예요, 아마. 40%인가 50%인가. 바닥에서는 그렇게 올라갔는데, 한 40% 올라갔죠. 40% 올라갔는데, 이쯤에서 공략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한 13.62% 정도 수익이 났을 건데, 이제 철강 업종들, 이쪽에 이제 철강업계의 공장이, 최대치로, 가동률이 최대치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와, 그 다음에 철강성 가격이 계속 1월 달도 상승을 시켰고, 2월 달도 가격을 계속 인상을 한다라는 그 지속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로 인해서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올라가는 부분은 맞는데 주가 차트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고 외국인들도 사 들어와 있는 부분들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간다라 보시면 되고요. 목표치는 2만 원. 이전에 말씀드렸던 2만 원 계속 보셔도 됩니다. 2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4만 원도 못 가는 목표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뿌려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뿌려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가 확 나오게 됐을 때에서 이제 경기 전망들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경기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건설주, 그다음에 뭐 철강주, 뭐 화학주, 뭐 자동차 하여튼 철이 들어가는 산업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철강 가격 인상에 따른 뭐 이런 관련주들 한 번씩은 초강세 흐름까지 예상을 해보면서 일단은 조정받으면은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져가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 팔고 다른 거 들어가기에 다른 것들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 있죠. LG전자는 이미 신고가로 가 있고 또 웬만한 애들은 다 올라갔는데 뭐 바닥에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요거 스타비스들은 괜찮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세 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어쨌든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무너지지 않을 거고, 지금, 시장에서 흔드는 부분들은 사실 뭐 저쪽에 제약주의 흐름들이 그동안 좀 안 좋았지, 사실 다른 IT 섹터들은 빠진 게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빠진 게 없다라는 것 자체가 강하다라는 것을 인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IT 부품주들을 적극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의, 중심을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ICD를 말씀을 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ICD 지금 18,250원에 있는데요. 이거 18,700원 전까지는 매수를 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8,700원에서 18,000원 사이 저점 매수까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도 보면은 쿵 하고 무너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밀리는 척을 하다가 또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동안 눌렸었던 이제 IT 부품들이 다시 움직일 텐데, 지금 보면은 APC 스텔로 똑같은 OLED 장비 쪽이지만 최근 시장에서 잘 밀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떠 있었으면 최근에 시장 흔들릴 것 같으면 이쯤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려왔으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사면 되는데 잘 내려오질 않아요. 얘뿐만 아니라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잘 밀리질 않습니다. 이까지 내려와도 될 것 같은데 잘 밀리질 않고 또 반등을 나와줄 거고. 그래서 지금 ICD는 그동안에서 좀 올라간 게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얘가 좀 만만하기 때문에 ICD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게 되면 결국은 IT는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수출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아니 회사가 아니고 나라인데 IT가 그만큼 비중도 크고 앞으로의 중요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ICD는 18,700원에서 18,000원까지 저점 매수가 되고요. 손절은 17,000원, 목표치는 전고점 돌파해서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ICD였습니다. 자, 시장이 밀릴 때 IT 부품주들은 좀 이 저가에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는데 가격 전략 함께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지금 하락으로 다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피 0.4% 빠지고요. 코스닥은 0.29%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은 오늘 60전 가량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 이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보합권으로 일단 마감을 했지만 선물 시장은 오늘 다시 좀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후의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보죠. 네,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네요. 한농화성입니다. 자, 한농화성 예전에 이제 도노리포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요 구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배터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 주행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배터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국책 과제로 한농화성이 이제 리튬 배터리를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LG화학과 함께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이제 뉴스 나왔던 부분에서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제 차세대 전지연구센터가 전고체 전지용 황화물 고체 전해질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과제에 수행하고 있는 한농화성이 좀 주목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시세를 좀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시면 약 24,000원 조금 아래에서 이렇게 지금 저항 구간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24,000원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일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지금 가격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부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돌파하고 더 간다 하면 뭐 보유하신 비중 중에서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4분의 1 정도를 남겨서 나머지는 완전히 추세가 이제 꺾일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뭐 거래량이 좀 상당히 터지면서 있고 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에서는 일단 끊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기대감이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신고가 솔직히 뭐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정한 선에서의 수익 실현이 필요하겠고, 만약에 뭐 나는 그래도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절가를 갖고 잡아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수익률에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한 21,500원 정도 입절가 잡고 여기 이탈하면 뭐 보유하신 거 다 정리하신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뭐 이런 종목 스킬팅이나 단타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조언을 드리지 않아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뭐 참고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경험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건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급락이 나와서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조정이 뭐 18,500원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접근 금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요. 호텔신라. 호텔신라 계속 여행 관련주들하고 호텔 관련주도 이제 이 코로나19 이후에 괜찮아질 종목들을 사시라고 여름 때 바닥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이 상승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원래는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여행 관련주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 관련주들, 뭐 여객선 관련주들 뭐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들이 어저께 우리나라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거 지금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대 하단 부분, 지금 뭐 한 중간선까지는 좀 올라온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끝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습니다. 요 10만 원 언저리까지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10만 원대 저항 구간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초세대 상단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여기 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호텔 신라는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 가능한 구간이니까 내릴 때마다 분할로 천천히 접근을 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생각지 마시고 분할 매수 한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안랩입니다. 안랩을 도너리포트에서 제가 요날 지난주 금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나요? 월요일날 소개를 해드렸군요. 월요일날 이제 서울시장 선거 관련주로 안철수 테마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가 절반 정도까지 충분히 조정을 받아주고요. 다시 한번 추세를 상승으로 방향을 지금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흐름 속에 있는 단기적으로 정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상승 추세 흐름 만들어진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에 안철수 후보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대선 뭐까지 출마를 한다면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나왔을 때 좀 매수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자리였는데요. 장막판에 좀 시세가 나와버렸고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눌림이 나온다 하면 저는 충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큰 대박 뭐 이런 상한가 뭐 아니면 뭐 여기서 몇백 프로 뭐 이렇게 먹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정고점 정도까지 노려보는 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한 5%에서 많게는 한 10%까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 주들도 좀 급등을 하고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라든지 디지털 화폐 이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1월부터 이제 실험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게 된다 하면 당연히 이 보안 관련 이슈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뭐 지금 뭐 온라인 뱅킹이나 뭐 이지페이를 쓰는 것들과 뭐 흡사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보안적인 이슈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지금 안랩을 접근하기에는 뭐 그런 관점으로 크게는 볼 수 없으니까 하나의 내릴 때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한 9만 원대까지 혹시나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열어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고요. 손절가는 뭐 조금 5% 수익을 노리니까 한 마이너스 5% 정도는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 비중 너무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요건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오늘 시장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 분할로 여러분들 잡아간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지수는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0.5%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전히 오늘도 개인이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었던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함네트나 로지시스 같은 종목들은 두 자릿수 급등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대한제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표가 있죠.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알려졌던 그런 브랜드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옥수수라든가 소맥이라든가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밀가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주가에 이제 그 주스를 좀 보면 이제 품절주라고 하죠. 거의 유통되는 주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 거래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회사가 나쁘진 않잖아요.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 좀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ROE도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 같은 경우도 1조 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품절주라서 거래량이 좀 없어서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거래량이 많았다라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관심을 받았을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가치라든가 이런 게 봤을 때는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건물 가격들이 좀 상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한제분은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8월 10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박스권 이 가격대 14만 원이라든가 그다음에 13만 7천 원대
이 부분에서의 그 박스권을 형성을 해가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이 박스권에서 우리가 매수 타임을 한번 좀 잡아보자. 현재 시세 47,000원인데요. 조금 밀리면은 더 추가 매수하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목표가는 17만 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18만 4천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제분 품절주지만은 조금 잘 보자. 또 갑자기 또 언제 또 품절주들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 이후에 이 가격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의 가격을 2012년도에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은 돌파를 하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었고, 자, 보시면 고점도 장기적으로 저점도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단은 가스공사, 기존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큰 어떤 변화는 좀 없겠죠. 근데 이제는 한국가스공사 쪽에서도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특히 이제 수소 사업부를 신설을 해서 사업을 좀 진행을 하는, 그래서 수소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서 성장으로서의 또 모멘텀을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자금이 좀 사이즈가 크시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 운영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이제는 주가가 마지막큼 지난 3월 달에 16,450원 여기가 이제 바닥을 좀 찍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빠져도 더 이상 그 뒤로 물러날 자리는 크게 없다. 오히려 이제 크게 열려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격부터 해서 조금씩 분할로 해서 한번 담아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1선이 깨지면 오히려 사야 되는 종목. 보통 이제 121선이 깨지면은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1선이 깨졌을 때부터가 오히려 더 저평가, 저가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해서 121선까지 좀 넓게 좀 잡으시고 분할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5만원 또 6만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국가스공사까지 종목 시그널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S트래픽 지금 수익률 잘 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는 조금 빈약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5,000원 갈듯 하다가 시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6,500원 찍고 약간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어제 아이오닉이 이제 공개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충전 같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좀 많이 됐죠. 잠깐 충전해갖고도 100km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이 있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했는데, 일단은 안석 충전기 사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집집마다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7,000원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저번까지 주주가 좀 비약하니까 목표가 오면은 그냥 정리를 하고 좀 더 나은 종목으로 여러분께서 좀 교체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하재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종목들 오늘 좀 지금까지 수익률이 많이 내고 있는 종목들 오늘 좀 들어와 있는데 같이 전해주시죠. 네, 우선 시장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었죠. 올라오긴 했지만 영향이 조금 격찬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좀 힘든 상황들이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등락이 좀 심할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천천히 조금 시장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말씀하시는데 이게 1월 25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제주항공을 드렸었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천천히 갈 길 가면서 어느새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이런 좀 상황이 와 있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공주 가운데서 하나를 추천드려보자 하고 살펴봤을 때 나쁘지 않은 포인트가 좀 보였었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의 이제 완성이 된 이후에 처방을 받으면서 백신 맞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행에 대한 그 큰 여행 관련주들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작년보다 또 훨씬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한 해가 올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여행주 가운데서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도 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여행주나 엔터주나 카지노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러운 또 대응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그래도 매출이 올해 작년보다 잘 나올 건 확실한 종목으로 해서 엔터, 여행, 카지노 이런 종목이 상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쉽게 꺾을 것 같지는 않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반등적 분위기를 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 외의 종목들 카지노 여행 관련 호텔 관련주 이런 종목들 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흐름 이어갈 테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백화점 관련주들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백화점은 올라가고 그 외에 오르지 못했던 카지노나 하나투어 여행주들이나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이 뒤따라가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이런 관련 종목들도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2월 18일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드렸고 잘 움직였어요.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리는 좀 모습이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추세 이탈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혹여나 아까 장중에 잠깐 2,100원대를 이탈했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한 번 더 만약에 2,100원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 2,100원대입니다. 2,100원. 2,100원짜리가 이탈하는 모습이 또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목표가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셨다가 깨지면 매도하시고 매도하시고 2,100원 깨지 않고 밑구리 달고 올려칠 경우에 또 새로운 가격 그리면서 2,300원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100원만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오로스 테크놀러지란 종목이에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이 종목은 따상이라 그러죠. 공모가가 21,000원이었어요. 21,000원으로 출발해서 더블, 동시호가 때 42,000원 잡혔고요. 그리고 42,000원에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54,600원 상황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가 자체가 5만 원의 주가에서 30만 주 이상에 쌓여 있으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좀 어떤 종목이냐? 국내 유일 반도체 전공정 5 정렬 측정 장비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 고객사인데 이게 그 반도체 전공정 중에 하나인 오버레이 시스템을 국산화를 성공시키면서
매출이 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조금 기술력 자체가 원체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또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튀는 움직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잘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흐름인데요. 웬만해서는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체 조금 30만 주 정도 꽤나 무거운 금액이 좀 잡혀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깨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차분하게 보유하시고 만약에 깨게 될 경우 다시 상한가로 안착될 흐름은 있습니다. 우선 첫날은 강해요. 그래서 내일장의 흐름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오늘 장에 이 종목을 급하게 좀 매도 처리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중요한 종목인 것 같아요. 시젠을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시젠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16만 원 이탈할 경우가 좀 약간 좀 위험 구간이기도 했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이탈해버렸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9% 빼버리고 화요일 날 15% 빠지면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그나마 조금 진정이 되면서 바닥 확인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회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좀 싼 종목이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 자체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그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이 시즌에 대해서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이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신사업을 진행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근데 최근에 M&A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 M&A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따른 또 상승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현금을 가지고 시젠이 뭔가를 할 거고 그래서 저는 현 구간대에서의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나. 설마 이 종목이 다시 이전 가격 2만 원대, 3만 원대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냥 너무 과도한 하락이라 현재 가격이 한 13만 원 정도가 거의 맥스 하단 자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선은 좀 기다려보자. 네,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강력 기대감 가지시고 좀 기다려보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대 과감하게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내고서 최소한 20만 원대까지 다시 안착하는 흐름 기대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시장이 지금 빠르게 또 회복을 합니다. 거의 보합권까지 양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 양호한 상황들이 잘 보여주고 있네요. 천천히 오후장 기대감을 좀 더 갖게 하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들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지금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 다시 약보합권이기는 한데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 2%대까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섰고요. LG화학, 삼성 SDI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에서는 빨간불 켠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자, 계속해서 시장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이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